네, 간밤 미증시 슈퍼위크에 대한 경계감 때문일까요? 나스닥 1% 밀리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마감 후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나왔고 현재 FOMC를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현재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이슈 만나봐야겠죠?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다양한 고용 지표들과 함께 FOMC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어제 나왔던 노동지표가 졸트구이지직 보고서가 예상치보다 높기는 했으나 고용 관련돼서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면서 어제 주가에 대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발표된 ADP 비농업 부분에 대한 고용지수에 대한 변화 자체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되면서 확실하게 완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고용비용지수도 떨어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 스케줄,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바로 연준에서 발표하는 성명서와 파월이 이야기하는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이 나오게 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인가. 현재 시장에서는 9월 인하에 대한 부분이 100%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페드와치2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어저께 기준으로 제레미 교수는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9월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또한 골드만삭스의 CEO로 알려져 있는 데이비드 솔로몬 CEO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금리 인하가 없을 예정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면서 올해 최대 2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동시에 실업률에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자 기존 입장을 선회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한 차례에서 2차례에 해당하는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 관련해서 올해 내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신중한 입장을 취했지만 지난주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니 최대 2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의 횟수나 폭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BOJ에서 깜짝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 2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깜짝 인상을 했는데요. 달러 움직임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현재 뉴욕 외환 시장에서 엔화의 가치가 크게 올랐는데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 오늘 힌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많이 서려 있고요.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기준금리를 0.25%를 인상하게 되게 되면서 기준금리를 0에서 0.1%에서 연 0.25%로 오르게 되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뒤 첫 추가 인상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본과 미국 사이에 금리 차가 줄어들게 되면서 엔화의 값어치는 오르고 달러의 값어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일본 쪽에서는 금리 인상만 한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양적 긴축도 결정하게 되면서 그동안 매월 6조 엔 정도의 국채를 매입했지만 내년 말까지 매월 3조 엔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날 오후 우에다 가조 일본은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통화정책 방향성을 설명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유로존 경제가 올해 들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독일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식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양극화 양상이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최근 들어서 유럽 쪽에서 재미난 지표가 나왔습니다. 최근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던 유럽 쪽에서는 GDP가 다시 또 성장하게 되게 되면서 시장 예상치의 0.2% 성장보다 높았던 0.3%가 성장했다라는 발표가 됐는데 반면 가장 커다란 경제 한축을 담당하는 독일 경제는 2분기 0.1% 성장할 거라는 시장의 예상을 비껴나가서 반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독일뿐만이 아니라 라트비아 공화국, 스웨덴, 헝가리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커다란 역할을 했던 것은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전일 장 마감 후에 AMD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상반된 실적이 나왔는데 세부 데이터 짚어주시겠어요? 네, 현재 AMD 같은 경우는요, 매출과 EPS 굉장히 좋은 선지적 실적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가장 커다란 플러스 요소가 됐던 건 데이터 센터 매출, 클라이언트 매출, 게임 매출, 인베디드 매출 네 가지 다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또한 Q3에 대한 가이던스 또한 6.4빌리언 달러에서 7.0빌리언 달러가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였던 6.58빌리언 달러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가장 커다란 플러스 요소가 됐던 건 AMD의 리사소 CEO가 어닝콜에서 나오게 되게 되면서 자사의 AI 칩 판매량이 예상보다 높았다라면서 MI300에 대한 칩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가져가고 있는 데이터 센터 칩에 대한 매출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2024년에는 데이터 센터 GPU 매출이 4월 예상이던 30억 달러에서 45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예상한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게 되면서 AMD의 주가가 장전에 크게 오르는 시간이 발표가 되게 됐습니다. 네, 현재 AMD 10% 넘게 오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 넘게 빠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업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